이번에는 의문부호가 들어가 있는 문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013년 수능에서 의문부호가 들어가 있는 그 문제가 11개가 나왔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글의 목적 18번 문제입니다. 마지막에 would you please 하고 의문문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정중한 부탁이죠. would you please. 무엇을 부탁하고 있냐면 소방서를 설립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의 이 문장이 답이 됩니다. 그냥 문장이 답이 되는 경우죠. 그 다음에 19번을 보겠습니다. 19번은 문제가 대명사의 레퍼런트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여기에 그 의문문이 하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녀는 잘라야만 했을까? 고기 끝을 잘라야만 했을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런 글들은 이야기 글입니다. 이야기 글. 이야기 글이고, 이야기 글에서 조심해야 될 게, 그 이야기 글은 어떤 그 상황이 있습니다.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주제나 요지를 파악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야기 글이 좀 어렵습니다. 그 이야기 글의 핵심이 바로 고기 끝을 왜 잘랐을까 하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에 대한 답을 얘기함으로써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교훈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레퍼런트를 찾는 문제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 이런 표시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녀가 가리키는 것이 리틀걸이고, 또 이 그녀도 똑같은 그녀고 하다가 이 그녀는 다른 그녀죠. 할머니죠. 이렇게 표시를 하면 알고 있다 하더라도 답을 이렇게 정확하게 표시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24번입니다. 24번. 빈칸 문제네요. 예. 이 빈칸 문제인데, 빈칸 문제도 수능의 문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문을 주고 글 쓴 사람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글의 내용을 물어보는 거죠. 주제나 요지 또는 제목, 또 목적, 의도 또는 요약 이런 것들이고, 두 번째는 그 글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빈칸 문제, 순서 맞추기 또는 문장 집어넣기 이런 것들이죠.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두 번째 유형도 주제나 요지를 알지 못하면 그것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어떤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24번 빈칸 문제도 주제나 요지가 먼저 파악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의문문을 먼저 물어봤습니다. 의문문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 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을 들어봤느냐?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 개의 이런저런 개에 대한, 이런 특성을 가진 개에 대한 얘기를 쓰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야기 글이고, 이야기 글은 항상 상황이 파악이 돼야 되는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개는 개인데 매우 석세스풀 성공하고 아름다운 집에 살지만 그리 행복하지 못한 개에 대해서 내가 쓰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개가 그 개에 대한 상황을 쭉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중간에 빈칸을 뚫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읽어보면서 해석만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죠.
그 다음에 27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역시 빈칸 문제인데 의문부호가 들어가 있는 의문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는 조금 다릅니다. 이 의문부호가 여기서는 반문으로 쓰였습니다. 반문이라는 것은 내가 왜 거길 가야 되느냐, 강한 부정입니다. 예, 부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부정. 지금 무엇을 부정하고 있냐면 어떤 증거가 나타났는데 이 증거가 그 네안데르탈인이 꽤 아주 그 지적 수준이 있는 언어를 사용했을지도 모른다. 했을지도 모른다는 증거가 있다고 해놓고 그것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박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언어가 유전을 기반으로 하고 그 다음에 문화적 진화의 키가 되고 그리고 네안데르탈인이 언어를 가졌다면 도대체 왜 그렇게 그 도구들이 네안데르탈 도구들이 그렇게 미미한 문화적 변화를 보였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반문이죠. 언어를 가질 리 없다. 봐라. 문화적 변화가 없으니까 언어도 없을 것이다. 라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주제나 요지를 물어보는 것이 좀 더 좋은 문제였을지도 모릅니다. 예, 이 글의 주제는 또는 요지는 그랬으면 네안데르탈인은 그 소피스티케이트한 언어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그 반박에 대한 근거를 밑에서 쭉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언어가 유전돼서 결국 에볼루션으로 이어지는데 진화로 이어지는데 그런 그 언어 같은 습관이 유전이 된다. 유전이 언어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의 구체적 사례를 쿠킹하고 밀크 드링킹을 써서 쿠킹이 있으면 그것이 어떤 뮤테이션으로 이어지고 또 밀킹도 소화기관에 뮤테이션으로 이어진다라고 반박의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 의문보가 들어가 있는 문장을 놓치게 되면 전체 주제나 요지 또는 글의 전개, 구조 이런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